맞아 맞아 너 말이 다 맞아 약간 이런 게 이제 공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맞장구 수준의 이제 반응에 불과하다, 깊은 수준의 공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정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감정까지도 내가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그걸 전달을 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때도 어떤 마음이었어?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정말 온전히 몰입하다 보면 보다 정확한 공감적 반응이 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공감이라는 게 대인관계를 친밀하고 깊이 있게 맺고 사회생활을 잘 하고 또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이 공감적 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인관계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에서의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감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감이 대체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잘해야 된다, 공감을 좀 해줘라 이런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맞장구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 진짜 맞아 너 말이 다 맞아 약간 이런 게 이제 공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표면적인 이제 맞장구 수준의 이제 반응에 불과하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태도고 상담사한테도 사실은 공감적 태도가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말이 쉽지 너무 어려운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나면 내가 해석을 잘 했나 못했나 이런 부분보단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나 공감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공감을 잘하려면 그 사람이 경험한 그 디테일한 느낌에 닿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이 한 말만 그대로 반복하는 건 깊은 수준의 공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핵심이 공감을 잘하려면 이게 그려지듯 이미지화가 돼야 된다. 그 상황이.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처럼 느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에서도 인간 중심 이론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로저스라는 학자가 만든 이론인데요. 거기서 이제 상담사는 기본적으로 3가지 태도를 갖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내담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3태도가 뭐냐 하면 공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진솔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중심 이론에서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 3태도는 모든 상담사가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사실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럼 공감이 뭔지 로저스가 말한 정의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로저스가 1975년에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저스도 당연히 공감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해나갔겠죠. 75년 한 공감의 정의를 보면요, 4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공감은 타인의 사적인 지각 세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 철저히 머무는 거다. 타인의 그 세계로 들어가서 내 옷을 내려놓고 내 평가나 판단이나 충고나 이런 거 내려놓고 그 사람의 세계에서 철저히 머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 타인이 무엇을 경험하든 간에 타인의 마음속에 흐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지된 의미들에 대해 매 순간 민감해지는 것. 말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결국 공감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반응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인의 마음속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의미에 매 순간 민감해진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 사람한테 몰입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응을 사실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존재 자체 내가 철저히 매 순간 몰두한다면 사실 굉장히 공감을 받고 있다라고 상대방은 그 태도로서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3번째는 어떠한 판단도 없이 타인의 삶을 일시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타인이 스스로는 좀처럼 자각하지 못하는 의미들을 감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삶을 일시적으로 정말 그 사람 옷을 입은 것처럼 살면 그 사람이 미처 지각하지 못하는 그 감정이나 생각까지도 내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전달을 하면 상대방은 굉장히 공감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맞아, 나 그랬었는데 사실 그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서 진짜로 내가 마음 깊숙이 공감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담에서 얘기가 이제 쭉 듣다가 딱 그려지는 거죠. 얘기를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때 그 5살 아이가 부모도 없는 새벽에 맛없는 과자를 먹으면서 그렇게 TV를 보던 그 순간을 상상하니까 정말 외로웠겠다 싶어요. 그럼 내 남자가 맞아요. 사실 저 굉장히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하면서 깊이 이해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그 사람이 느끼고 있지 못한 아니면 두려워서 억압해놨던 그 감정까지도 내가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그걸 전달을 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걸 나 혼자 이제 알고 있는 건 사실 공감은 아니에요.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공감의 측면에서. 네 번째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타인의 세계에 대해 느끼는 것, 즉 상대방이 두려워하고 있는 요소들을 겁먹지 않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 느껴지는 것을 전달하는 것. 전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또 나 혼자 공감하는 거 사실 그 사람한테 공감으로서 전달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는 정말 깊은 수준의 공감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인관계 상황에서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매 순간 이런 공감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표면적으로 그래 그랬겠다 너무 짜증났겠다 이걸 넘어서 정말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 매 순간. 그러면서 느껴지는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정말 온전히 몰입하다 보면 그게 더 선명해지기 위해서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때 너 어떤 마음이었어? 그때 그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너희 엄마는 옆에 없었던 거야? 그렇게 더 생생하게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내가 그 이미지가 선명해지면 보다 정확한 공감적 반응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친구도 눌러놨던 그 마음에 대해서도 내가 읽어줄 수 있는 거고요. 너무 억울했겠다. 진짜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 내가 그 상황에 몰입해 보니까 내가 다 화가 나네? 지금? 얘기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한테 공감하게 돼요. 그 얘기를 상대방이 되게 디테일하게 질문해 줌으로써 자기의 상황을 되게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자신한테 되게 공감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공감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감적인 그 태도와 이런 공감력을 높일 수가 있다면 관계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감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공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한 분이 로저스도 있지만 코엇이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이론을 비교해서 또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